네, 안녕하세요. 종기쌤입니다. 오늘은 태형건설이죠. PF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PF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,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죠.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통 PF라고 이야기를 하고, 보통 건설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. PF 대출을. 그래서 이번에 태형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건들이 좀 발생이 된 건데, 이 PF 대출의 문제점이 우선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. 보통 한 20% 정도? 100억짜리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을 할 때, 이제 시행사를 담보로 보통 껴서 보증, 연대 보증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시행사를 좀 큰 굵직한 건설사를 끼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태형건설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, 이 PF 대출에 관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될 거예요. 네, 뭐 결론만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올해 총선이죠. 올해 한 4월 정도까지는 PF에 대한 문제들을 최대한 덮고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것을 고려한다면 내일 이제 워크아웃이잖아요. 태형건설. 내일 아마 채권단 4분의 3의 동의를 잘 얻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기사들을 좀 살펴볼까요? 요거는 작년 말 기사예요. 12월 27일 날 기사인데요. 이 태형건설 관련해서 PF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. 이때 PF 문제 태형건설 관련해서 F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와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위원장.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해서 이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어요. 이 총재님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엘리트예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하버드 출신이었나요?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분야에서 잘 알고 계시는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는 총재까지 해서 이 PF 문제 관련한 회의를 하고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반증하냐면 지금 이 부동산 PF 문제가 실제 경기의 흐름과 경기 침체의 그런 리세션에 관련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 세계 OECD 중에 거의 탑이잖아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높고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. 어쨌든 PF에 관해서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다.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자, 이거는 오늘 날짜 기사예요. 그래서 디데이 하루 전이라고 해서 자구 계획 이행 시 진행 원활 이야기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.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채권단에서는 TY홀딩스 지분과 거기가 가지고 있는 SBS 지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이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었고 75% 4분의 3이 이제 워크아웃에 동의를 하게 되면 넉 달 동안 유예가 되는 상황인 거고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워크아웃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기사 내용들이고요. 이런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관계자로 참석을 했고 자구안 같은 게 있고 여기 있네요. 뭐 자구안을 전했다. 테어홀딩스 여기서 SBS 미디어넷 95.3%와 BMC 미디어 뭐 54.1% 이게 상함이었나요? 뭐 그럴 텐데 아무튼 뭐 리파이낸싱이나 뭐 후순위 대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해서 지원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고
워크아웃 가능할 듯이라는 기사까지 뭐 보냈네요. 요거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이 태움그룹에서 지분권, 그러니까 지분 구조죠. 지배 구조죠. TY홀딩스 관련해서 좀 내려놓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여기 저 경영권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긴밀하게 특히나 투자자라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총선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주식시장이 눌리더라도 크게 폭락이나 주저앉는 상황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좀 어,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그 부분에서는 총선이라는 부분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, 마찬가지로 이 PF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아, 제 부동산 방에서 다른 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. 이거 한국 기업평가에서 올라온 자료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PF 위험이 뭐 가장 고위험군이다라고 나와 있고, 어, 롯데건설도 좀 위험한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.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PF 위험이 좀 높은 편이죠. 그래서 사실, 사실 낮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다 안전하다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. 어쨌든 그 뇌관이 돼서 터지는 부분은 당연히 PF 대출을 많이 받고 좀 고위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계 보증이나 담보를 많이 제공한 그런 위험한 회사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.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이 분양 위험에 대한 부분도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냥 분양이 다 안 된다는 건 그 대금을 다, 그러니까 대출금에 대한 대금을 다 납입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라는 관점인 거잖아요. 즉, 분양을 못 시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건설사에서 다 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마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건설사들은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종이쌤이었습니다.